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64세 김철수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6시에 퇴근길에 올랐다. 36년간 다닌 회사에서 작년에 퇴직을 한 후 이제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비록 예전만큼 바쁘지는 않지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여전했다. 집에 도착한 김 씨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어. 라고 외쳤다. 아내 61세 정순애 씨가 부엌에서 나와 반겼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저 그래. 오늘은 계약 하나 성사됐어. 수수료로 100만 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루의 피로를 달랬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큰딸 민지 28세의 사진, 그리고 둘째 아들 성우 25세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민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나? 연락 온 거 있어? 지난주에 문자 왔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이번 달에는 집에 오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큰딸 민지는 서울의 한 대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했던 딸이 이제는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저녁 8시, 김 씨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민지라고 되어 있었다. 민지가 전화했네. 김 씨는 기뻐하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지야? 아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다. 평소보다 떨리는 듯했고 목소리가 작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빠,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딸의 절박한 목소리에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년 가까이 들어온 딸의 목소리였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들어왔던 그 목소리가 분명했다. 민지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아빠,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김 씨는 급히 아내를 불렀다. 정순애 씨도 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다. 민지야, 엄마도 여기 있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아빠,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것이 느껴졌다. 김 씨는 평생 모범생이었던 딸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초등학교 때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을 때, 중학교 때 시험을 못 본 적이 있었을 때 정도였다. 괜찮아. 무슨 일이든 아빠가 해결해 줄게. 말해봐. 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 순간 김 씨와 아내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다쳤어? 너는 괜찮아?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어요. 김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평생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딸이 그것도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병원은 갔어? 경찰에 신고했고? 네, 다 했어요. 그런데 아빠, 상대방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어요. 의사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김 씨는 머리가 하얘졌다.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는 일이었다. 민지야, 일단 너는 집에 와.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아빠, 저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가족이 합의를 원해요. 지금 당장 합의금을 준비하지 못하면 저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구속될 수도 있다니. 이런 일이 자신의 가정에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민지야, 진정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달랬다. 아내 정순애 씨도 옆에서 전화기에 대고 민지야, 엄마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다. 아빠,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대방이 60대 할아버지인데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제 차에 치이셨어요. 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다쳤다는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야? 다리 골절이 심하고 머리도 다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완전히 회복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해요. 김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6개월이라는 긴 시간, 그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다. 보험은? 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아? 그게, 아빠, 제가 면허 따고 나서 보험료를 아끼려고 대인 배상을 최소한으로만 가입했어요. 보험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김 씨는 딸의 말에 더욱 답답해졌다. 젊은이들이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봤지만 자신의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거야? 상대방 가족이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5천만 원? 김 씨는 그 금액에 깜짝 놀랐다. 물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면 많은 돈이 아니었지만 갑자기 마련해야 할 돈으로는 결코 작지 않았다. 아빠, 저 정말 죄송해요. 평생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김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흐느낌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다. 28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어린 딸이었다. 민지야, 울지 마.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하지만 아빠, 상대방 가족이 지금 당장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저 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김 씨는 딸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온몸이 떨렸다. 평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가정에서 딸이 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민지야, 지금 몇 시야? 밤늦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9시 반이에요. 상대방 가족이 오늘 밤 안에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내일 오전에 바로 검찰청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해요. 김 씨는 시계를 봤다. 정말로 밤 9시 반이었다. 은행 업무 시간도 지나고 이런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아빠, 저 어떻게 하죠? 정말 어떻게 하죠? 딸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김 씨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평생 모범생이었던 딸이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가며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부모에게 자랑이었던 딸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니. 민지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아빠,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괜찮아. 아빠가 여지껏 모아온 돈이 있잖아. 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예금이 있었다.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갚은 이후 조금씩 모은 돈과 작은 부동산 투자로 모은 돈이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 돈은 아빠, 엄마 노후 자금인데. 딸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쓰는 돈에 아까울 게 뭐가 있니? 너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김 씨는 아내를 바라봤다. 정순애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민지야, 아빠가 지금부터 은행 업무를 처리할게.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 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 김 씨는 서둘러 컴퓨터를 켰다. 평소 인터넷 뱅킹은 아내가 주로 사용해서 익숙하지 않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큰 짐을 부모님께 지우게 되어서. 그만해, 민지야. 가족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구속되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하겠니? 김 씨는 급한 마음에 손가락이 떨렸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2번이나 틀렸다가 3번째에 겨우 로그인할 수 있었다. 여보, 이체 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지? 아내가 옆에서 확인해 보니 하루 이체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민지야, 아빠가 지금 은행 이체 한도를 늘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상대방 가족이 정말 고발할 거예요.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씨는 더욱 서둘렀다. 온라인으로 이체 한도 증액 신청을 했지만 즉시 처리되지 않았다. 이상하네. 왜 바로 처리가 안 되지? 아내가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야간이라 자동응답만 나왔다. 민지야, 은행 고객센터가 밤에는 안 되는구나. 내일 아침에. 아빠, 내일은 늦어요. 상대방이 내일 오전 9시까지만 기다려준다고 했어요. 김 씨는 급해졌다. 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들렸다. 민지야, 그러면 아빠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혹시 상대방 계좌번호 알고 있어? 네, 여기 있어요. 딸이 계좌번호를 불러줬다. 김 씨는 급히 메모했다. 일단 아빠가 지금 이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보내볼게. 1,000만 원부터 보내고 나머지는 내일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처리할게. 하지만 아빠, 상대방이 일괄로 받아야 한다고 해요. 나눠서 보내면 안 된다고. 김 씨는 당황했다. 5,000만 원을 한 번에 보낼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혹시 내 친구 중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어? 일단 빌려서라도. 아빠, 제 친구들도 다 직장인이라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김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든 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때 딸이 다시 말했다. 아빠, 잠깐만요. 여기 경찰관이 말씀하시는데 급한 경우에는 폰뱅킹으로도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러면 아빠가 지금 당장 해볼게. 김 씨는 희망을 품고 은행 폰뱅킹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야간 시간대라 일반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는 안내만 들렸다. 민지야, 폰뱅킹도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아빠, 그러면 정말 제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미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해요. 김 씨는 딸이 구속된다는 상상을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딸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민지야, 아빠가 지금이라도 차 타고 서울로 올라갈까? 아빠, 지금 올라오셔도 은행이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내일까지 시간이 없어요. 김 씨는 절망적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어도 딸을 구해줄 방법이 없었다. 그때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성우한테 연락해 볼까? 혹시 성우가 뭔가 방법을 알 수도 있잖아. 하지만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성우는 아직 사회초년생이야. 이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리 없어. 바로 그때 딸이 다시 말했다. 아빠, 잠깐만요. 여기 누가 도와주신다고 해요. 긴급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김 씨는 귀를 기울였다. 아빠, 인터넷 뱅킹으로 한도를 임시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럼 아빠가 지금 당장 해볼게. 아빠,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내드린 주소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이체 메뉴로 가세요. 딸의 안내에 따라 김 씨는 화면을 조작했다. 평소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딸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지금 화면에 뭐가 보여요? 이체 메뉴가 나와 있어. 좋아요. 이제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력하세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딸이 계좌번호를 다시 불러줬다. 김 씨는 신중하게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다. 금액은 5천만 원요. 김 씨는 그 큰 금액을 입력하면서도 주저하지 않았다. 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다. 입력했어.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이체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김 씨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에 이체 확인 창이 떴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숫자로 선명하게 보였다. 민지야, 정말 이체해도 되는 거지? 네, 아빠. 빨리 해주세요.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민지야, 이체했어. 이제 괜찮은 거지?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김 씨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런데 민지야, 이제 집에 와. 이런 일 있었는데 혼자 있으면 안 돼. 아빠, 일단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내일까지는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합의 끝나면 바로 내려와. 알았지? 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딸의 목소리가 다시 작아졌다. 왜? 또 무슨 일이야? 상대방 가족이 추가로 치료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요. 수술 결과를 봐야 한다고. 김 씨의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다. 얼마나 더 필요하다는 거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할 수도 있대요. 1,000만 원? 김 씨는 당황했다. 방금 5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니. 하지만 민지야, 처음에는 5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잖아. 네, 그런데 수술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래요. 상대방도 노인이라서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고. 김 씨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5천만 원을 보낸 상황에서 1,000만 원 때문에 일이 틀어지면 안 됐다. 알았어. 그것도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런 부담을. 됐어, 민지야. 이제 그만 걱정하고 푹 쉬어. 내일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가 다가와서 어깨를 토닥였다. 여보, 수고했어요. 민지가 구속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 돈은 또 벌면 되지만 딸의 인생은 다시 돌릴 수 없으니까. 하지만 잠자리에 들면서 김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평소 차분하고 신중했던 딸이 이렇게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했다. 그리고 밤늦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일찍 일어나서 딸에게 연락해봤다. 그러나 딸이 연락이 안 됐다. 분명히 회사를 간 건 아닐 텐데 오늘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씨는 하루 종일 딸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부동산 사무소에서도 계속 딸 걱정만 했다. 점심시간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여보세요? 민지야, 아빠야. 어제 일은 잘 해결했어? 네. 아빠, 무슨 일이요? 김 씨는 딸의 반응이 이상했다. 어제 그 교통사고 말이야. 합의는 잘 됐어? 어제요? 무슨 교통사고요?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야,
어제 내가 교통사고 냈다고 합의한다 해서 아빠가 5천만 원 보낸 거 말이야. 아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교통사고 낸 적 없는데요. 그리고 5천만 원이 뭐예요? 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다. 어젯밤 들었던 그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민지야, 너 어젯밤 아빠한테 전화 안 했어? 아빠 어제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어요. 아빠한테 전화 드린 적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김 씨의 머리가 하얘졌다. 그렇다면 어젯밤 자신과 통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민지야, 너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 있어요. 왜요, 아빠? 혹시 너 어젯밤 11시쯤에 어디 있었어? 어제 11시요? 집에서 영화 보고 있었는데요. 아빠, 정말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김 씨는 전화기를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만약 어젯밤 통화한 사람이 민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누구에게 5천만 원을 보낸 것일까? 민지야, 아빠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올라온다고 하세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 저녁에 만나자. 김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사무소 사장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조퇴를 신청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다. 여보, 큰일 났어. 왜요? 민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민지가 어젯밤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대. 정순애 씨의 얼굴이 하얘졌다. 뭔 소리예요? 그럼 어젯밤 우리랑 통화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우리 민지 목소리였어. 30년 가까이 들어온 우리 딸 목소리가 분명했다고. 부부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 딸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은행에 들러서 어젯밤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분명히 5천만 원이 이체되어 있었다. 저녁에 딸을 만났을 때 김 씨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분명히 내 목소리였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아빠,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민지의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AI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네,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몇 초만 목소리 샘플이 있으면 완벽하게 따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그것도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정교한 사기를. 그렇다면 내가 5천만 원을.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이었다. 아빠,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민지는 급히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은 최근 AI 음성 합성을 이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즉시 신고 접수를 해주었다. 경찰서에서 김 씨는 어젯밤의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다. 담당 경찰관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부모님들을 노리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 딸 목소리를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었을까요? SNS나 유튜브, 심지어 일반 전화통화도 녹음할 수 있어요. 요즘은 몇 초만 있으면 완벽하게 음성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나온 김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딸과 아내가 양쪽에서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빠, 괜찮아요. 경찰에서 수사해서 범인을 잡을 거예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다. 계좌 추적을 해봤지만 이미 돈은 여러 차례 이체되어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범인들은 대포 통장을 사용해서 신원 파악도 쉽지 않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김 씨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떠올렸다. 매달 받은 월급에서 조금씩 저축하고 보너스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저축했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아껴 입으면서 모은 돈이었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김 씨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쓰라리게 느껴졌다. 내가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김 씨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들어온 딸 목소리도 구별하지 못하다니.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누구든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자책을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왜 딸에게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해서 어젯밤의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목소리가 정말로 딸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울음소리까지, 말하는 버릇까지 모든 것이 딸과 똑같았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김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부모의 자식 사랑을 이용한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였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다. 왜 더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의심해보지 않았을까?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여보, 일단 드세요. 속이 쓰리면 몸만 더 상해요. 아내가 걱정할 정도로 김 씨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5천만 원. 내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김 씨는 계속해서 그 금액을 되뇌었다. 노후를 대비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여보, 아직 우리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건 아니에요. 집도 있고 다른 예금도 있잖아요. 아내는 위로했지만 김 씨의 상처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우리 딸 가짜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했잖아. 김 씨는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평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큰 돈을 보낼 수 있었던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도 김 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부동산 사무소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고객과 상담을 하다가도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곤 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들도 김 씨의 변화를 눈치챘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이 나이에 그런 사기에 당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김 씨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외출도 꺼리게 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었다. 아빠,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나쁜 놈들 때문에 아빠까지 병나시면 어떡해요. 딸이 위로했지만 김 씨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민지야, 미안해. 너를 위한다고 했던 일이 결국 이런 결과를.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그 나쁜 사람들이 이용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김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의 끊임없는 위로와 관심 덕분이었다. 아버지, 제가 용돈을 더 드릴게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됐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김 씨는 손을 저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니? 우리는 괜찮아.
하지만 내심 김 씨는 가족들의 마음이 고마웠다. 특히 딸 민지는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아빠, 제가 용돈을 보내드릴게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나쁜 놈들이 내 목소리를 도용한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날 저녁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여보,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네요. 그래. 돈은 다시 모으면 돼. 건강이 더 중요하지. 산책을 하다가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게 되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 씨, 요즘 어디 갔었어? 얼굴 보기 힘들던데. 아, 그냥 집에서 좀 쉬었어요. 요즘 나이 든 사람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참 많다던데. 조심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씨는 문득 생각이 들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혹시 자식 목소리 흉내내는 사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있어? 요즘 사기꾼들이 그런 것까지 해? 김 씨는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어요. 30년 가까이 들어온 딸 목소리인데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모두 놀라며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집에 돌아온 후 김 씨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기 수법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김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주민센터 직원은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동네 게시판에 경고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사기 예방 교육을 할 때 김 씨의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 김 씨는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소개받아서 연락드렸는데요. 기자는 김 씨의 사례를 신문에 소개하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기 수법을 알려서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김 씨는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망설였다. 하지만 더 많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를 써주세요. 다만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기사가 나간 후 김 씨에게는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었다.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기사를 보고 의심하게 되어서 피해를 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김 씨는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쓰라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다. 여보, 이제 좀 후련하죠? 아내가 말했다. 김 씨도 그런 것 같았다. 물론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그래, 내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나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어. 김 씨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경로당에서 강의도 하고 지역 신문에 칼럼도 기고한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같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목소리가 똑같아도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가족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김 씨의 딸 민지도 아버지의 활동을 지지한다. 아빠가 이런 일을 하시니까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김 씨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후회하지 않는다. 물론 돈을 잃은 것은 아프지만 그 경험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이용한 범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